자, 오늘은 스탠 영수학원 영어 복화 초등 세 번째 시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 된 것들 가나다 순서대로 이제 제가 배열을 해놨는데요. 우리 뭐 낱말 퀴즈 맞추듯이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이렇게 하나씩 자꾸 바꿔나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영어가 지금보다는 훨씬 친근하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가극, 오페라라고 하죠. 오페라, 그렇죠? 오페라.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는 다 콩글리시라고 보면 돼요. 그걸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어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꼭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쓰는 그 발음대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적용하지는 않죠. 그렇죠? 햄버거도 마찬가지죠. 햄버거. 우리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햄버거 먹자. 햄버거 먹자.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화된 이제 영어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페라도 우리식의 이제 표현인데 한자로 쓰면 이제 가극이죠. 가극. 그렇죠? 뭐 가장부도회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때로는 그 오페라라고 쓰면서 P이죠. RA, 그쵸? 어쩔 때는 이제 콩글리시로 쓰는 게 그 영어 스페링을 제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읽을 때는 이제 아프라라고 하는데, 아프라라고 하면 이제 발음을 스페링을 적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아프라라고 하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오페라라고 하면은, 스페링을 적기 훨씬 수월하죠. 이게 이제 영어가 일본을 통해서 물론 우리나라로 직접 전해지기도 했지만은 일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발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페링대로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라 이렇게 돼갖고 오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정착이 돼가지고 오페라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우리 라디오라고 하잖아요. 라디오, 그렇죠? 라디오를 라디오라고 하죠. 라디오. 이거 스페링대로 적으면 어떻습니까? 뭐가 되죠? 라디오, 그렇죠? 라지오. 뭐 옛날에는 라지오라고 그랬어요. 라지오. 디귿이 이제 지읒처럼 발음이 돼가지고 라지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스페인대로 이제 읽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발음들이 생겨난 거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아프라 이렇게 하나 체크해 두시고 가까운, 가까이. 자, 가까운은 형용사죠. 가까이는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품사가 다양하게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좀 잘 체크해 두시고 항상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명사는 무조건 명사다. 동사는 무조건 동사다. 형용사는 무조건 형용사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문장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명사가 동사도 되고 또 동사가 형용사도 되고 물론 이제 형식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스페링이 더 첨가가 되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그 단어도 딱 뭐 형용사다, 부사다 이렇게 이제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가끔, 때때로, 이따금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가끔, 때때로, 이따금, 그렇죠? sometime이라고 하죠. 예전에 뭐 빈도부사 얘기할 때 설명도 했을 거예요. 억순,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때는 굳이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신 있는 거 하나 가끔을 외우겠다. 가끔
때때로, sometimes, 뭐 이따금, sometimes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난한, poor죠, poor,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발음이 poor예요, poor. 왜냐면 이게 양성모음이잖아요, 오, 그렇죠? 그래서 발음이 poor가 아니고 poor. 이거를 poor라고 이제 읽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요. poor예요, poor. poor. 네, 가난하니까 가엾죠, 불쌍하죠. 그러니까 가난한이라는 단어 딱 알아두면 거기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비슷한 말들이 연상이 되면은 그게 이제 공부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난하니까 어떻습니까? 가엾고 불쌍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투른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엾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뭘 하려고 시키려면 서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확장해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한, 가엾은, 서투른, 가난한, 가엾은, 서투른 이렇게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의미를 이제 확장을 시키라는 거죠. 가난하니까 어때요? 불쌍하고, 불쌍한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고, 그렇죠? 가엾은이라는 뜻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같은 걸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해도 뭘 가르치려고 해도 서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를 그렇게 연상해가면서 외워두면은 공부해두면은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제 잊어먹지는 않게 되는 거죠. 가능한, possible이죠, possible, 그렇죠? possible.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강세가 오면서 이 파시, 시가 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스펠링 들어가면 시죠. 이게 파시브,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요게 강세가 오면서 파 하고 강하게 발음하니까 뒤에 오는 중성모음은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요 I 같은 경우는 중성모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이, 그렇죠? 요 이 모음은 중성모음인데 이 중성모음이 여기서 강하게 양성모음으로 발음해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얘가 서로 발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양성, 음성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수축하는 거, 아령을 들고 덤벨을 들 때 근육이 오므라들잖아요. 수축한다 그러죠. 그걸 이제 양성이라고 보면은 내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발음이라는 게 이 혀의 구조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구강 구조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성 모음을 만들 때 그 다음에 음성 모음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음량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발음이 만들어져요. 일반적인 패턴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파소 불이라고 하면 안 되고 미국 사람들이 보통 어에 더 가깝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possible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돼요. possible. 그리고 sometimes. 근데 원래는 이제 이 S 발음이 sometime 이게 이제 유성음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다 예전에 영국식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발음을 하면은 거의 다 스예요, 스. sometimes 이렇게 발음하지는 않아요. sometimes. 그래서 다 스로 통일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 그러니까 다 살짝쿵 발음하는 거죠, 살짝쿵. 자, 그 다음에 가다. 뭐 어렵진 않죠, 가다. go죠, go, 그죠? 요건 이제 3단 변화. go and gone. go and gone.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되고. 가득 찬, 가득한, 배부른, 풀이죠, 풀.
풀. 나 풀이야. 그러면 뭐예요? 꽉 찼다 그런 얘기죠. 배가 부르다 그런 얘기죠. 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 배부르는 외웠다. 배부르는 외웠으면 뭡니까?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배에 음식이 가득 찼다. 가득 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확장해서 이제 외워두면 좋겠죠. teach. 가르치다. teach. 자, 여기에 이제 er 붙이면 티처가 되는 거죠. 선생님, 사람. 가면은 마스크죠. 그리고 마스크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스펠링대로 읽으면 마스크. 습관적으로 을을 붙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으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가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마스크.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마스크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말하는 그 으 발음하고 우리가 말하는 으 발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가방. 요게 백이죠, 백. 그죠? 자루란 뜻도 되고. 그래서 요 백이 쉽게 말하면 영어입니다, 영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백. 가방을 백이라고 하죠. 그죠? 자, 가수는 sing. 노래 부르는 사람이죠. 노래 부르다가 sing이죠, sing. 그죠? er 붙이면은 singer. 그죠? singer. 이건 플러스 기호예요. 플러스 기호. 플러스. T 아니에요. teacher. T-A-C-H-E-R. teacher. S-I-N-G-E-R. singer. 가수. 그쵸? 자, 가을은 fall이죠. fall. 그리고 autumn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autumn. fall이 이제 떨어지다는 뜻도 있죠. 낙엽이 떨어지다. 그쵸? 그러니까 가을하고 연상이 되죠. 그쵸? 가장 많은 most, 최상급, 그렇죠? most. 자, 이거 이제 우리가 3단변을 할 때 공부했죠. 양이 수가 많을 때는 man이고 양이 많을 때는 much죠, 그렇죠? 많은. 요게 더 많은 하면 뭐가 돼요? 뭐가 되죠, 뭐, 그렇죠? 뭐. 그리고 얘가 이제 최상급, 가장 많은, 그렇죠? 가장 많으니까 뭐야? 대부분의. 그래서 대부분이라는 명사로도 되고 대부분의 형용사로도 또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거니까 뭐예요? 가장 마음에 드는 그렇게 봐도 되는 거고요. 가정, home이죠, home. 그죠? 근데 얘가 이제 집으로라는 이제 그 부사로도 쓰여요. 가정, 집, 고향 이런 이제 명사로도 쓰이고 집으로라는 뭐 고향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go home 하면 뭐예요? 집으로 가라 그런 얘기죠. go home. 그래서 집으로 이때는 이제 부사로 쓰인 거예요. 가정하다, suppose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uppose. 스에 더 가까워요. 스. 그러니까 미국식 영어는 다 스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상상하다는 뜻도 있고, 가정하는 거니까 뭐예요?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하는 거니까 뭐 넓은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동사예요. 생각동사. 그다음에 가져오다. bring이죠. bring. 그렇죠? 자, 사람은 데려오는 거죠. 물건은 가져오는 거고. 그렇죠? 뭐 짐은 실는 거고 사람은 태우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워낙 이제 사회가 평준화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종교가 많이 좀 사라졌고 또 사람하고 동물하고 따로따로 쓰는 그런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요즘에는 그 너무 이제 뭐 강아지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사람들이 워낙 이제 자식같이 사람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처럼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한테 쓰는 말,
물건한테 쓰는 말, 이게 조금 구분을 좀 해둘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뭐 이해는 되지만은 그래도 동물은 또 동물이고 사람은 또 사람이고 이런 이제 구분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제 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혼동되게 쓰는 것은 이제 국어 문법에도 조금 맞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가족은 이제 패밀리죠, 패밀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패 해갖고 여기 강세가 온단 말이에요. 강세가 오면서 이게 패밀리 어로 발음이 살짝은 바뀝니다. 그래서 패밀리라고 하지 않고 패밀리는 이제 우리식의 표현이고 패밀리, 패밀리. 그래서 어에 조금 더 가깝게 발음이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ossible, possible이 아니에요. possible이에요. possible. 그래서 어로 발음이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잘 챙겨두시고 또 family, 패밀리가 아니에요. family, 패멀리 이게 좀 더 가깝죠, 그렇죠? 자, 가지,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 그렇죠? 이걸 그냥 브랜치라고 합니다. 브랜치, 브랜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지점도 되고요. 이 나무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이제 막 가지들이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들이 그렇죠? 또 여기 이제 큰 줄기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지들이 뻗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가 이제 본부라고 하면 여기는 지점이 되는 거죠, 지점, 그렇죠? 지점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고, 또 지류, 아류라고 하죠, 아류, 그렇죠? 지류, 아류, 본류가 있고, 물줄기, 본류가 있고, 조금씩 삐져나온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류라고 해요, 지류. 그다음에 가치, 가격, 소중히 여기다. 가치는 이제 밸류죠, 밸류. 뭐 가격이란 뜻, 프라이스란 뜻도 여기 뭐 조금 더 값도 나오는데 가격이란 뜻도 있고 어쨌든 이제 가치가 가장 합당한 뜻이죠, 가치.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된 거고 가치 있는 거니까 뭐예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소중히 여기다는 그런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꼭 명사다, 동사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형태가 똑같죠. value라는 단어가 가치라는 뜻도 되고 또 value라는 그 형태로 소중히 여기다, 가치 있게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쓰이니까 이렇게 좀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개개의 이치, 그렇죠? 이치, 각각, 개개.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뜻도 되고 각각이라는 뜻도 되고, 그렇죠? 개개 이런 식으로 봐도 되고. 그다음에 간단한, 심플이죠, 심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플이 아니고 simple. 자, LE로 끝났죠? 벌, possible. 이것도 simple. 심플이 아니에요. simple. 간단하니까 뭐예요? 순진무구한 이런 식으로 또 의미가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니까 심리 상태가 단순하고, 그렇죠? 그리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순진무구하고 순진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간단하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생활이 검소하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기계적으로 간단한, 순진한, 검소한, 간단한, 순진한, 검소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가장 자주 쓰이고 가장 외우기 쉬운 그런 뜻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의미를 자꾸 확장하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뭐예요? 마음 상태가 간단하다가 뭘까?
복잡하지 않다는 의미겠구나.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단박하고, 그리고 순진하고, 순진무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이 사치스럽지 않고 복잡하지 않으니까 검소한 이런 뜻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거는 기본적인 단어를 가지고 자꾸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고력이 필요한 거죠. 자꾸 생각을 이제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겠구나. 요것들은 조금 상대어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공부하면은 그냥 이런 뜻이 저절로 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자, 그 다음에 간단한인데 간단히 부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샘플이로 바뀐 거죠. 샘플이, 그렇죠? 샘플이. 간단하니까 간단히, 단순히, 검소하게, 그렇죠? 뭐 부사로 다만, 뭐 이런 식으로 또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갈색은 브라운이죠. 브라운. 감사하다. 자, 여기도 감사하다가 나오죠. 감사하다. 일반적인 땡크죠. 땡크, 그죠? 땡크. 땡큐 하면 이제 너에게 감사한다. 당신에게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인데, 감사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면 이제 땡크. 그 다음에 감사한다인데, 감상하다라는 뜻도 있고, 평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appreciate죠. appreciate. 자, 보통 이제 그 영어에는 강세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도 이제 아까 강세가 나왔죠. 강세, 그쵸? 강세가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강세도 우리나라 말하고 조금 다르게 영어는 이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스펠링 외울 때 좀 강하게 발음할 때, 약하게 발음할 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하면서 공부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ATE로 끝나게 되면요, 첫 번째 모음, 두 번째 모음, 즉 ATE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모음, 두 번째 모음, 두 번째 모음에서 강세가 옵니다. 그래서 appreciat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에 강세가 들어가서 appreciate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평가하다라는 뜻, 감사하다, 감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확장해서 외워주시면 좋죠. 그렇죠? 감사하다. 감사하는 게 왜 감사해요? 어떤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내가 평가하면서 좋은 평가를 또 받게 되면은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뜻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감자는 포테이토죠. 포테이토. 그래서 발음을 통해서 자꾸 스펠링을 만들어내는 식으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자체가 스펠링을 발음대로 이제 읽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예외라고 하더라도 포테이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요 A가 아 발음도 되고 여기서 포테이토죠. A가 된다고요. A. 그러니까 발음이 스펠링에 따라서 어떤 단어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스펠링을 못 적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이라는 게 그래서 위대하다고 하는 게, 지금 한글 못 쓰는 사람 없거든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한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한글 못 쓰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 스펠링을 제대로 못 적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얘네들 지명이라든지 그 사람 이름 있잖아요.
이런 스펠링이 되게 복잡해요. 받아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하고 고구마가 나와야죠. 고구마, 그쵸? 고구마는 감자보다는 달잖아요. 그래서 스위트가 들어갑니다. 스위트, 포테이토. 그 다음에 갑자기, 서든이. 자, 서든까지 하면은 형용사예요. 갑작스런, 그쵸? ly가 붙으면서 이제 부사가 된 그런 사례거든요. 그 다음에 price. 요건 이제 가치, 가격이란 뜻도 되고 뭐 값이라는 뜻도 다 같이 포함하는데 가치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값은 price고 가치, 뭐 보석이라든지 뭐 명품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 또 명품 의류라든지 뭐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치를 많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value라는 걸 쓰고 단순한 가격을 의미할 때는 price. 값이니까 가격도 되고, 그렇죠? 그게 이제 대가도 되는 거죠, 대가, 그렇죠? 내가 뭐 일을 한 거에 대한 대가. 그다음에 값이 싼, cheap죠, cheap. cheap. 자, 반대말도 같이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expensive죠. expensive.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용법, 뭐 예문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근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반대말까지 같이. 그리고 뭐 예문 하나씩 더 공부하면 좋은데 예문 하나씩 공부하면은 한두 개 공부할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이제 30개를 한꺼번에 공부한다. 그러면 30문장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공부가 되어버리니까 조금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시점은 여기서의 교육 목표는 뭐예요? 단어 수거 최대한 빨리 우리나라 말 보고 바로 영어로 옮기는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막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어 수준에서만 끝내야 된다는 거죠. 단어 수준에서. 그리고 상대요. 쉽게 말하면 반대말까지 같이 공부해 두면은 조금 어휘가 더 풍성하게 빨리빨리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 무조건 다 외우면 안 돼요. 기본적인 거 하나 딱 외워놓고 가난하니까 불쌍한, 가엾은. 그리고 가난하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뭔가 일을 시켜도 서투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before에 요거 하면 뭐예요? 뭐뭐에 서툴다. 이런 수거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반대말은 요거죠. 비구대. 뭐뭐를 잘한다. 뭐뭐를 익숙하게 한다. 비구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니까 마음 상태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순진한, 순진무구한. 그리고 생활도 복잡하지 않으니까 검소한. 이런 식으로 다 연결되는 거니까 항상 생각을 해가면서 어휘를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을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말 가장 중요한 거, 쉽게 외워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만 확실하게 하나 해놓고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자꾸 준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휘력이 풍부하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기계적으로 외우면 안 돼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